네, 2019년 7월 29일 월요일 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패닉인데요, 패닉. 거의 이제 2018년 10월 막바지에 보였던 패닉 수준과 거의 흡사한 수준 이상으로 그때보다는 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훨씬 2배 정도 가까운 뭐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그때의 피로감이 아직 정확히 제대로 풀리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런 엄청난 폭락을 맞이를 하다 보니 그 체감 지수상은 10월 수준과는 거의 뭐 비교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내일 엄청나게 많은 반대 매매와 내일 모레까지 이틀간의 엄청나게 많은 수량이 주식이 반대 매매로 풀릴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풀릴 것으로 봅니다. 신용잔고가 지금 10조 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내일 아침에 8시 40분 땡 하면은 바로 장전 체결 예상 하한가를 보여주는 게 못해도 100종목은 넘어갈 겁니다. 오늘도 50종목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는데 적어도 100종목 이상은 넘어갈 거고 그런 과정이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반복되면서 개인들이 의도치 않게 어떤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정말 안 팔고 있어요. 지금 결국에는 코스닥이 4%를 지금 떨어졌거든요. 마이너스 4% 결국에는 종가상 마이너스 4%면은 정말 이 10월 달에 5%본 이후로는 처음이죠. 4% 이상은 거의 뭐 다 내려온 위치에서 이 정도로 폭락이 나왔다는 게 정말 종목들이 뭐 버티는 종목이 거의 뭐 없었고 2,200개 종목 지금 이게 집계가 되는 것들은 2,190개 정도가 됩니다. 2,190개 정도 중에서 상승 하락이 집계되는 거 2,200개로 그냥 본다면 2,050개 가까운 정도의 수준이 이제 보합 이하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빨간불이 아닌 상태를 기록했는데 이게 작년도 10월 달에 보다 좀 조금 더 오버스러워요. 이때보다, 왜냐면 이때는 그래도 대형주들이 많이 하락해줘가지고 사실상 하락하는 숫자는 조금, 지금보다는 덜 했습니다. 다만 뭐 1, 20개라도 덜 했는데 그 수준을 지금 능가한 모습인 것 같고 지금은 대형주들이 그렇게, 막 10몇 프로 이렇게 쏟아지지는 않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신라젠이 무슨 10% 이상으로 막 쏟아지는 경우가 아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무슨 막 10% 가까이 이렇게 폭락하는 게 아닌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4% 폭락이 나왔다는 거는 정말 중소형주들이 대부분 이 정도면은 대부분 7, 8% 4%니까 2배 8% 이상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대형주들이 그렇게 안 떨어진 상태, 대형주들이 지수보다 안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8% 이하 하락이 거의 뭐 수백 개에 이르르는 뭐 수준까지 오늘 보여주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사실 대응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호가창이 참 팔기 어려운, 팔 수가 없는 상황의 호가창을 보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는 호가 상태에서 가격 조절을 시켜놓은 거기, 가격을 이제 조절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종가상 이 정도면 엄청나게 대거 팔았어야 마땅한데 종가상 코스닥은 3억 매수로 끝났고 지금 종가를 더 하락시켜 놨어요. 3.7에서 갑자기 동시호가로 4%로 이제 추락시킨 주 장본인은 투신입니다. 투신이 종가로 거의 뭐 시장가 찍고 180억을 던져버리면서 지금, 그러니까 투시는 지금 종가에 그냥 던진 거예요. 이게 뭐 갑자기 뭐 10,000원에 있다가 뭐 9,500원에 돼도 상관없다 할 정도로 그냥 시장가 찍거나 뭐 하한가 찍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매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 투신이 종가를 마이너스 4%를 만들었고 오히려 외국인들은 그거를 어느 정도 받아주면서 끝났죠. 70억 정도. 투신이 막바지에 손절하는 것 같아요. 막바지 손절. 투신도 샀던 거 대부분 위에서 산 거였고 투신권이 막바지 손절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거는 뭐 그냥 수급적인 거고, 수급적인 걸 아무리 지금 살펴봐야 사실 뭐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수급도 그 어떤 것도 지금 통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고, 중요한 거는 뭐 지금 우리나라 안보, 정치, 외교적인 상황이 한 개라도 좋아지는, 한 개라도 지금 뭐 악재가 하나라도 좀 줄어드는 뭐 그 상황이 오히려 더 훨씬 증시 저점 잡고 돌아올리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근데 그게 어제까지도 오늘까지도 단 한 개도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게 좀 씁쓸한 상황이고, 오히려 주말에는 어,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개도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식의 어떤 트윗을 했나요? 하여튼 그거를 그 멘트 이야기 때문에 더 가세를 한 거예요. 이제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그 정도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선진국 돈 많은 부자 나라라고 표현을 했죠. 중국이나 한국 등 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 실정은 전혀 그렇지 못한데 지금 뭐 주말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위협을 좀 더 그것 때문에 더 내려간 것도 있죠. 뭐 일본과의 관계가 더 악화된 거 한일 정상회담도 이제 안 받아주고 있잖아요. 자 지금 뭐 솔직히 지금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쪽을 응원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상 계속 몰아가는 것만이 지금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하신 분 입장에선 특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이 구도가 지금 절대적으로 깨지면 안 되는 쪽으로 지금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 아닌 나머지 3천만 명, 4천만 명의 경우는 모르겠어요. 근데 1,000만 계좌를 갖고 계신, 그 중에 특히 100만 명 안에 속해 있는 적극적 투자자 분들 중에서는 사실 이 구도가 위협되면은 무조건 안 좋습니다. 이거는 원래 우리나라는 안보 때문에 증시가 기업들의 가치만큼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제일 컸죠. 코리안 스카운트. 항상 북한과의 이제 대치 상태 때문에 항상 할인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갈 곳도 못 가고 우리 기업 가치가 이만큼 더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도마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더 강해지고 있죠. 구도가. 여기는 지금 깨지고 있고, 특히 여기는 뭉치고 있는데 미국, 일본 오히려 더 돈독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들 분위기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웃긴 상황이 된 경우에는 진짜 안타까운 건데, 3년 지금 현 정부가 집권하는 2년 동안 한 게 우리 동맹 국가들을 오히려 적대시 여기고 여기 챙기기에 급급했었던 것 같죠.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나아진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동떨어져 나가는 이런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정말 위험해요. 진짜 너무나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이건 뭐 이미 그것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폭락해서 반영돼서 내려온 거지만 진짜 계속 이 방향으로 가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당장으로 리바운딩 나와서 어느 정도 어디서 끝날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이 증시가 바닥을 잡고 올라오면서 기회를 어느 정도 줄지는 모르겠지만 뭐 얼추 다 온 거긴 맞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앞으로 좀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요거를 본 다음에는 정말 많은 자금이 이제 단기성으로만 돌려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뭐 단기도 안 통해요. 지금 이미 뭐 보유한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호가가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안 터졌다는 것은 정말 호가를 무시하고 그냥 비어있는 상태에서 내려간 것들이 천지라는 거기 때문에. 자,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지금의 미국의 입장을 바꿔서 본다고 할 때 미국의 입장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장 미국이 도움을 필요로 했던 시기를, 사실 미국이 도움이 필요했던 시기가 정말 최근에는 별로 없고, 옛날로 돌아가 볼까요? 어쨌든 우리 이 동맹 관계는 오래된
그래도 그 짧은 관계가 아니니까 언제로 돌아갈까? 90년대, 2000년대. 아, 9.11 테러 생각해보면 되겠네. 예를 들어 9.11 테러다. 예를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도 그때 그랬을 거예요. 이게 파병 같은 거죠. 그러니까 동맹국들한테 요청을 했죠. 이제 이때가 아프가니스탄이랑 대립했던 때잖아요. 이때 파병 요청이 있었어요. 아마 그 과거에 돌아가서 기억을 해보시면 파병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파병 얘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엄청 오래된 것도 아니니까 1, 20년, 한 10몇 년이잖아요. 파병 요청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는 그때는 어땠는지, 그때 일본은 일단 파병 시키는 쪽으로, 아니 동맹국이니까 동맹국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방향으로 대부분 여론이 형성됐고, 그쵸? 우리나라는 그때 뭐 했어요? 파병 찬성한다 반대한다로 뭐 엄청나게 말들이 많았죠. 거의 다 반대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들 때 미국의 도움을 얻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주한미군 이 주둔에 있는 게 정말 그것 때문에 지금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 전쟁 휴전이잖아요. 휴전 상황 속에서도 안보를 그래도 그나마 유지할 수 있었던 게 그 역할이 컸는데, 지금 그것도 지금 한 몇 년간 흔들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열받죠. 우리는 지금 사실상 동맹국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방비 다 여기서 많이 부담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다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우리는 도와주려고 생각을 과거에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반대로 지금 미국이 이런 정말 난감한, 정말 어려운 입장에 처했을 때 스스로 혹은 자녀들이 파병해서 도와주러 가야 된다고 찬성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거의. 지금 이런 상황까지도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까지도.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공경에 처했을 때 쉽사리 뭔가 시원하게 해법을 주지 않잖아요. 지금 정부가 이거를 동맹국한테 잘하지 않고 적국한테 오히려 더 지금 잘하고 있는 모습이 당연히 동맹 입장에서는 열받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데올로기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사람 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지금 안타까워서 그래. 지금 사람 간의 관계야. 내가 지금 친했던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친해. 정말 친한 사람들이고, 여기는 안 친하고 막 옛날부터 싸워서 지금 틀어도 사이가 안 좋은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친했던 사람들, 우리는 이제, 그만 하자. 여기에 지금 챙기고 있어요. 얘들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돈을 더 주는데 그 돈을 여기서 썼어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거를 오히려 얕잡아보고 더 큰 돈을 요구를 하거나, 오히려 그거를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보냈던 제주에서 보낸 귤을 가지고 전리품이라고, 적군이 보낸 전리품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 뉴스 보시면 얼마나 안타깝고 황당해요. 아군의 관계를 조금 우호적으로 가야만 안보가 일단 살고, 그 안보를 통해서 경제, 금융이 움직이는데 지금 완전히 그걸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것이랑 완전히 별개로 생각하셔야 돼요. 경제 금융적인 것은. 너무나 지금 자본주의 쪽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지금 보고 다른 방향을 좀 찾아보려고 해도 너무나 정부에서 자본주의의 성격에 있는 것들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는 당연히 어렵게 돼버린 거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속 이 방향으로 가리라고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반응해서 지금 오버스럽게까지 왔는데, 그 이유들을 따져보자면 지금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자본주의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정치 외교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냥 단순히 편 가르기가 지금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 편을 또 잘못 가르고 있는 것 같고 너무나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외국계 자본들이 자꾸만 빠져나가고 물론 이게 거의 뭐 지금 코스피만 좀 빠져나가고 어쨌든 빠져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코스피도 오늘 코스피가 한 700억, 639억이네요. 600억 정도 빠져나왔고 코스닥은 다 빠져나왔다 쳐도 선물에서도 2,800억이 지금 매도가 나왔고 도이치증권 비롯해서 각 외국계 증권사들은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고 그 영화에서 국가부도의 날에서 마지막 처음에 모든 투자자들은 한국을 뭐 떠나라 뭐 그런 그 화면 있었죠. 마지막 시작할 때 지금 거의 뭐 그게 나타나는 정도로 그때 뭐 올 인베스터스 뭐라고 했더라 그 모든 투자자들은 당장 한국을 떠나라 당장 right now 보여준 그거 기억나시죠? 거의 뭐 지금 그 상황 속으로 지금 이탈이 되고 있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뭐 손 쓸 수 있는 방향은 없고 지금 기관들도 기관 자금이 지금 많이 있다고 해도 뭐 지금 손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나마 오늘 연기금 정도만 방어를 해보려고 애를 쓴 흔적이 좀 있어요. 투시는 그냥 적극적으로 팔아 버렸고 금융투자 쪽도 3일 전부터 매수에 가담하기 시작했는데 역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이 힘을 써봤자라는 거예요. 기관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데 최대한 지금 받아주는 수준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돈을 쓰더라도 적극적으로 땡기면서 사는 게 아니라 밑에다가 이렇게 받아놓고 대부분 어떤 종목을 아무거나 살펴보더라도 밑에다가 이게 원래 밑에 있었 이런 식으로 받아놓고 있는 거냐 밑에다 한참 뒤에 거기다 던지면은 사야지 하는 식으로 거기 던져지기 때문에 지금 매수로 보이는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인 거지 이게 지금 증시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지금 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다만 연기금하고 오늘 금융투자가 그래도 그거라도 좀 사주고 있었고 투신이 일단 적극 매도 거기에다가 가담을 했던 거고 일단 이건 현상이에요. 지금까지는 지금 현상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뭐 지금 뭐 지지 라인이고 이런 거는 사실 형성이 뭐 없는데 10월 달에 폭락 자리가 617포인트죠. 코스닥은 617포인트가 지금 다 왔어요. 뭐 얼추 뭐 찍은 거지. 다 찍은 거고 이걸 이탈한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일 반대 매매가 쏟아져 나갈 것이고 화요일 수 오늘 것까지 이틀 플러스 2 해가지고 화수목은 거의 뭐 반대 매매 천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 매매가 너무 많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신용이 10조 원 이라고 하지만 사실 나올 수 있는 건 한 2조 원 정도까지도 될 수도 있다고 보고 반대 매매가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 반대 매매를 바로 아침부터 받아줄 만한 내용이 오늘 밤이나 뭐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밤에 지금까지 악재 요소들이 한 개라도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 아침부터 받아주고자 하는 어떤 대형 자금은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 매매의 영향권에서 시작을 하면 개파락이 거의 뭐 개파락 확률이 뭐 80% 이상인 거죠 지금. 그래서 개파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필요해요. 이날처럼 지금 뭐 거의 이게 불가피한 상황까지 지금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게 나아요. 어차피 또 어설프게 움직여서 또 음봉을 맞느니 물론 음봉을 내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요일까지가 지금 마지노선인 것 같거든요. 금요일이 어떤 날이냐면 백색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되든 안 되든 결정되는 날이죠. 뭐 확정은 아니지만 그날 결정되는 것으로 지금 거의 보고 있잖아요. 거의 90% 이상은 결정이 되고 나면은 어쨌든 불확실한 정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하락 역할을 차지했던 그 요소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거의 뭐 그때부터는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은 90% 이상입니다. 그러나 날짜가 멀었네요. 화, 수, 목, 금 4일이 적어도 4일 가까운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당장 바로 안 잡힐 수도 있고 하루 이틀 더 내려갔다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내일 잡혀도 이상하진 않아요. 어쨌든 화수목금 그 날짜가 거의 지금 확정됐기 때문에 거의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내일 펼쳐질 수도 있고 수요일에 갈 수도 있고 목요일에 갈 수도 있고 정말 마지노선으로 금요일에 보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혹은 금요일에 늦게 결정이 된다면 월요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확정이 필요한 상황일 겁니다. 근데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코스닥에서는 거의 뭐 멈춘 상황이고 장중에만 그냥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지만 수급적인 상황 그리고 또 하나 증권사에서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하는 거잖아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하는데 이제 개인들도 할 수 있도록 이제 열어준 게 증권사의 대주 거래입니다. 대주 거래.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대주 거래를 안 풀어줘요. 그러니까 외국 개인들은 이 개념이 있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누군가 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매도도 개인들이 기관 외국인 공매도 하세요. 내 주식 빌려줄게 해서 빌려준 그 대여 계좌 속에서 지금 허락된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걸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대여 계좌가 지금 대여 계좌를 허락해 있을 겁니다. 그냥 신경 안 쓰는 경우 그냥 자연스럽게 대여 계좌가 지금 대여 계좌로 되는 거. 그러니까 즉 공매도를 하도록 내 주식을 빌려주도록 허락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대여 계좌를 반드시 해지를 하셔야 되고 전화해서 일단 반대로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빌려서 공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개인들도 공매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들한테 빌려야 돼요. 그게 바로 증권사에서 빌려주는 경우인데 최근 들어 대주 거래가 허용되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원래는 이 구간들에서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수년간 대주 거래가 한동안 진짜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빌려준다는 거죠. 왜? 내려갈 확률이 더 높았다고 증권사들이 파악을 했다면 개인들한테 굳이 반대로 내려갈 때 돈을 벌 수 있게 본인들 기관들이 보유한 종목을 빌려줄 이유가 없는 거죠. 공매도는 기관 외국인만의 특권이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개인들한테 자기들 주식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키움증권 같은 경우 그럼 뭐예요? 증권사는 이제 개인들이 파는 쪽에 베팅을 하도록 늘린다는 것은 얼추 다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머지않아 반등이 연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주거래 원래 대주거래가 한동안 안 됐었어요. 수량이 안 나왔거든요. 지금 대주 가능 종목으로 보면은 오늘 한두초가 두 종목의 가능 수량 보시면은 지금 증권사에서 허용된 수량들이 나옵니다. 공매도 개념이 지금 그러니까 그냥 대주 매도를 우리나라는 그냥 편의상 공매도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냥 공매도라고 한다면 개인들이 공매도 칠 수 있는 게 48,000주가 허락됐어요. 어떤 종목 고려산업에서 SH에너지화학에서 4만 주가 허락이 됐어요. 많지는 않아요. 수십만 주, 수백만 주가 된다면 정말 이걸로 확실한 시그널이 될 수가 있겠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조금씩 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늘었어요. 아까 전에 44,000주에서 좀 는 겁니다. 조금씩 요거 이제 많이 내려왔네. 개인들이 더 내려가는 데한 베팅을 해보는 쪽으로 좀 물량을 좀 풀어줘야겠네 라고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한도초가 된 것도 생기고 있는 거고 새 종목이 생겼네요. 도화 엔지니어링 신규로 생겨버렸네. 공매도로 그러니까 대주 거래로 쓸 수 있는 종목을 모두 소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개인들이 하락 베팅에 기관들이 허용한 종목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내려가면 그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겁니다. 원래 열어주지 않다가 생겼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고요. 이게 한동안 이번 주 내내 이런 현상들이 계속될 수 있어요. 최근 들어 점점 늘어나고 있었던 거고 뭐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번 보고 이제 마칠 건데 저번에 금요일에 말씀드렸듯 이 파동 요 파동으로 가면은 사실 좀 진하게 해볼까요? 이 파동으로 가면은 사실 끝났어요. 근데 정말 최악의 경우 이 짧은 파동으로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반대 매매를 보이면서 밑에서 시작해서 올라올 뭐 그 자리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어설프게 출발하면 이거 못 찍잖아요. 어차피 찍어야 될 상황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이상 요 구간은 어차피 찍어야 될 것 같고 즉 10월달 자리를 이탈은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안 오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돌아가는 국내
정치 외교적 안보 환경이 저거를 뭐 결국 찍게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이거예요. 이거 기술적으로 이거와 이거가 지금 이 수준이 같다면 이게 아니고 짧게 본다면 이거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0 이게 10%예요. 이게 10%고 이거 10%면은 682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600 한 10포인트 정도 됩니다. 610선 정도에 내일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 구간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시장은 3, 40%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제동이 걸립니다. 이때 최순실 때 내려갔던 폭이 마이너스 18%예요.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마이너스 18%예요. 그리고 10월 달에 보였던 이게 마이너스 25% 정도 됩니다. 코스닥이. 이거는 전 세계에서 지금 이거는 진짜 10년 만에 나온 거였고 2008년 만에.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정말 큰 폭락장에서는 이 정도 보여줍니다. 18%. 지금 19%예요. 아니 20% 찍었을 겁니다. 이때 기준으로 19.71. 19.71. 20%가 왔어요. 최순실 때보다 더 내려간 거예요. 더 짧은 시간에. 이때는 약 4개월간 18% 내려갔다면 지금은 이때부터 3개월간 19% 이상 20%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뭐 10월 달 수준까지 25% 만드는 게 이제 딱 그거 지금 열려 있는 그 자리 같습니다. 그래서 다 온 거죠. 뭐 다 온 거 뭐 오늘이 아니라 뭐 내일 모레 하여튼 이번 주 안에 찍겠죠. 찍고 턴하면 이거는 봅니다. 여기는 봐요. 어쨌든 최소 이 구간은 봅니다. 이 이후에 여기도 보려면 봐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그때 이제 10월 달에도 말씀드렸듯 최저점 대비 30에서 70%는 그 어떤 종목이든 대부분의 종목이 지금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이건 다 올라온다. 이거 다 채워진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많게는 100%에서 200%까지도 나오는 게 생길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반등이 안 나와도 내가 지금 15%로 가지고 있는 거는 본전이 올 수 있고 마이너스 35% 맞죠? 반토막이 난 게 2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5%난 거는 70% 회복을 해야 된다는 마이너스 50%난 거는 100%잖아요. 100%짜리는 마이너스 50%까지도 원위치 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를 하면 없어져 버리니까 사실 여기서부터 내 종목이 2배가 나왔어요. 그러면 정말 거기서 복구할 만한 그 어떤 에너지조차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지금 와서는 좀 피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어쨌든 지난번에도 다 이거는 경험하셨으니까 10월달 보신 분들은 그게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그때 연속적으로 보였던 때 30에서 70% 대부분 다 보여드리면서 이거 30에서 70%다 들어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시기를 보냈죠. 그래서 그거는 적어도 보고 얘를 이거는 봤으니까 버리고 다른 거로 좀 뭉치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자연스러운 파동이 나와요. 이건 자연스러운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외국계 자본이 많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저거 공매도 외국인들도 계속 빼기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적어도 30에서 70% 내에 정규 분포 설명드려서 대부분 여기 들어올 겁니다. 30에서 70% 내에 들어오는 그 시기를 확인을 하고 그 종목을 처리를 하든 더 그 이상을 보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유한 상태가 30에서 70이면 마이너스 15에서 35까지는 본전이 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이상이 넘어가는 거는 그래도 좀 타협을 할 수 있겠구나 적당히 마이너스 10 이내로 타협을 하겠구나 정도로 보시면서 지금 인내를 하셔야지 지금 여기서 다 팔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 늦었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거. 어쨌든 뭐 지금 뭐 우리나라 상황이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대통령은 지금 제주도가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를 갑자기 방문을 했다고 해요. 휴가 취소하고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뭐 어떤 방문인지는 지금 언론에서도 지금 알 수가 지금 없는 상황 같아요. 비공식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뭐
향토 음식점 방문하고 SNS에 올리고 요 정도만 지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주 의회에서도 방문을 몰랐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하여튼 지금 근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 국가 대통령이 뭘 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면서 증시를 봐야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지금 제주도 방문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왜 그런지 왜 방문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나온 바가 없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상황입니다. 금방 이번 주에 어쨌든 조금이나마 어떤 긍정적인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하여튼 너무나 큰 이 한미일 간의 어떤 악화 감정은 증시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뭐 개별적 종목은 움직일 수 있을지언정 증시 전체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점을 단기적으로라도 최소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금 뭐 너무나 패닉이죠. 4%가 폭락인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별로 팔지도 않았는데 4%면은 정말 중소형주들은 정말 더 많이 훨씬 많이 떨어졌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4% 이상의 두세 배, 세 배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는 상황. 종목들은 8에서 12%죠. 대부분 8에서 12%일 거예요.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드시겠지만 이번 주 내에는 그게 이제 잡힐 거라는 생각을 갖고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 30에서 70%는 리바운딩이 나옵니다. 정말 각도가 하락이 깊으면 깊을수록 V 반등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오늘 종목으로 치자면 아까 하나가 저거 있었는데 코이즈가 오늘 상한가 찍고 다시 밀렸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오늘 1,400원 보고 2,000원 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경우가 정말 이제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이번 주 내에는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최저점 대비 30에서 70%는 기본으로 올라온다. 그건 보고 내가 한번 판단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그걸 거스를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자, 힘들 내시고요. 이번 주에 한 가지라도 조금 좋은 소식이 정치 외교적으로 좀 들리기를 좀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